이쪽으로 좀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네. 아니, 사람들이. 아니. 이쪽으로 좀 앉아. 얼굴이 보여야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를 방법과 결과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그런 이제 오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을 약간 복습을 해보면 천만 경계 중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 마음을 속박하는 우리 마음을 속박하는 게 분별과 주착이랬죠. 분별 주착이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다. 작용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천만 경계 중에서 분별 주착이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라. 우리 마음의 원리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자성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 자성을 잃어버려서 자성을 도둑맞아서 분별 주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만 육군이 우리 몸과 마음이 천만 경계를 대해서 응할지라도 이게 적응을 할지라도 감응할지라도 색성형 미촉법 이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에 주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핵심. 경계에 주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주착이라는 것은 사로잡혀서 속박되는 걸 주착이라고 하고, 그렇죠? 색성형 미촉법에 주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생명리의 주착이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주착이 없고, 그렇죠? 선입관념이나 감정이나 욕심, 습관, 상식, 지식, 취미, 희로애락, 원근, 진수의 주착이 없는 어떤 것에 주착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그 표준 강령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우리가 육군을 천만 경계를 대해서 육군을 작용할 때 색성형 미촉법의 육진 경계에 주착하게 해서 그 마음을 내면 주착해서 그 마음을 내면 심지에 요란함도 생기고 어리석음도 생기고 그름도 생기고 육군작용이 다 육진경계 구석이 된단 말이에요. 속박이 돼갖고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자유를 잃는단 말이에요. 속박되면. 그 다음에 이 색성형 미촉법 육진경계에 주착하지 않으면 속박되지 않고면 심지어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어서 마음이 자유롭게 된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배운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요. 여기 이제 인공위성이 있는데 지구를 멀리 떨어지면 무중력 상태가 돼요. 이게 자유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지구의 중력을 떨어지는데 무중력 상태가 되면 자유를 얻어. 이게 이거 떨어지질 않아요.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렇지만 사람도 마음에 착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구속을 받아갖고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죠. 착은 뭐가 그렇다니요? 3개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개가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끌어당긴단 말이야. 당겨갖고 자유가 꼭 얽매이게 된다. 근데 착이 없으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인공위성에서 탈출을 해갖고 자유 자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착이 없어야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는 건 인공위성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무슨 착이 있어요? 덕성이 착이. 그럼 뭐가 끌었다니요? 착이 있으면 거기 착이 있는 게 끌었다니잖아요. 뭐를 끌었다. 그렇지. 그건 잠은 욕계라 그래. 욕계가 끌었다는 거예요. 욕계. 잠이란 건 욕심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아름다운 옷 하면 그건 색계란 말이에요. 색계. 관념, 철학, 이런 것들, 그런 게 막 잡아당기는 거는 무색계란 말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잡아당겨요. 당겨서 내가 그 구석이 돼서 꼼짝을 못 해요. 가려고 해도 안 가. 이게 무게가 있으면요. 이게 지구에 가까우면 당겨갖고, 벗어나려도 못 벗어나요. 그냥
이렇게 힘이 없으면 그냥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땡겨, 이렇게. 참, 땡기는 게 뭐가 있어. 땡기는 거. 응, 응. 자기 마음을 땡겨. 제가 응,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응, 너무 지나치게 응, 잘 하려고 하니까 응. 오히려 그게 좀 더 오해받는 그런 응. 것도 있고. 그건 이제 무색경이에요. 사고, 새 생각이 나를 땡기는 거죠. 자꾸 잘하려는 생각이 나를 땡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유를 잃게 된다. 그래서 이 1번이 자유를 얻으려면 착 전에 주예요. 주라는 거는 사로잡히는 거야. 그 다음에 착을 달라붙는 거거든요. 주착이란 말이에요. 요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주착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착이 붙으려면 떼버려야 돼. 착이 붙으려면 떼. 사람도 이 착이 붙는 게 있어요. 그러면 떼버려야 돼요. 누가 봐도 착이 붙으려면 떼버려야죠. 떼버려야지 그거를 붙어 있으면 내가 꼭 거기 얽매여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착이다. 근데 착만 없다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양력이 쌓여야 된다. 정력이 쌓여야 된다. 이게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심이다. 천만 경계가 흔들어 딱 부동하는 부동심이 쌓이면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를 얻게 돼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수양력을 얻고 착을 떼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서 처음에는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5년, 10년, 20년, 30, 40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의 힘을 얻어서 착을 떼갖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것을 원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렇게. 미국에서 마인드풀리스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면 우리 선법에 아주 기초만 있는데 그 막 열풍이 불어서 막 MIT에도 그 학과가 있어요. 마인드풀리스를 측정한 학과가 있어요. 그 연구소가 있어. 연구소가 있어갖고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 마인드풀리스를 갖고 강의하는 사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부터 살살 열풍이 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시당 이게 시간이 가면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책을 보면 로봇들이 막 말을 하고 다니고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맨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돼버린다는 게 로봇가 이제 사람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제 걸어가는 건 뭐 일본에서 걸어가는 잘 만들잖아요. 생각하는 로봇가 이제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발표했잖아요. 어디서 엔비디아 거기 발표했잖아요. 사람 로봇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과도 넣고 뭣도 넣고 이렇게 잔뜩 놔놨어. 그래서 야, 나 먹을 거 좀 나 줘. 거기 있는 거 좀 골라줘. 그랬더니 사과를 딱 집어다 주더래. 너 왜 그 사과를 주냐? 딴 거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이거를 예측하는 사람이 미래를 이제 이게 주인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AI가 뭐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우리나라는 별로 예측 안 했는데 미국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연구를 해갖고 딱 선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따라가긴 빨리 따라가. 스마트폰도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우리 확 따라가갖고 붙였잖아요. 그리고 AI도 핸드폰에 넣는 것도 우리나라가 먼저 빨리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미래 시대에는 제일 환영받는 게 뭐냐? 마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자유만 얻은 게 아니라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다음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쓸까? 한번 다론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한번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려고 해. 근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 사이가 좋아져. 그렇죠? 마음을 잘 쓴 거죠. 아름답게 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좀 게으르고 일도 하기 싫고 법회도 나가기 싫은데 어떤 사람 만나면 용기도 나고 법회도 나가고 싶고 막 이렇게 마음을 살려내. 그렇죠? 게으른데
이렇게 살려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준모도 참 막 이렇게 절망하고 막 하기 싫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어떻게 언니들, 누나들 보니까 막 마음이 살아났죠. 어? 그거는 준모가 잘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잘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기운이. 그럼 본인도 이제 내중에 가면 마음을 잘 써서 나를 만나면 그냥 없던 마음도 살아나고 막 용기도 생기고 이렇게 마음을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은 좋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가면 싹 사이가 갈라져 버려. 갈라요. 원망심이 없다가 막 원망심도 막 생겨. 막 남 결점도 안 참다 막 참으면 막 남 결점도 잡고 이게 마음을 잘못 쓰는 거거든요.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고 마음을 살리는 거는 살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은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않고 쓰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잘 쓰는 거는 살려내야 된다. 만물을 살려내는 덕이 있어야 한다. 살려내는 덕이 있어야 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연속으로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게 끌려서 자유를 잃고 보면 잘 쓰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가 하자. 이게 여기 전화기가 수탕으로 전화. 응하여도 경계에 감응하여도 색성향 미촉고 육진에 주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는 법은 이게 경계를 응하더라도 색성향 미촉법에 주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이 법은 이 간단해요. 색성향 미촉법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낸다. 끌리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거 천만경구에서 동하지 않는 대법이라 이것이 모든 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대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닦는 법만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법은 그래서 뭐예요? 쉽기는 쉬운데 처음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원리는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도심을 상한다. 공부심을 상한다. 도심을 상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고삐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이거예요. 마음의 고삐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고삐란 게 뭐냐? 우리 누구지? 이름이? 고삐가 뭐예요? 고삐란 거 알아요? 고삐라는 게 있어요. 고삐. 고삐가 뭘까요? 여기는 사진들에 붙여. 고삐란 거는 소가 있으면 이 코에다 끼는 게 있어요. 콧뚜레라. 거기다 잡아 줄을 매는 걸 고삐라 그래요. 예? 줄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삐를 놓으면 이 콧뚜레 잡으면 이 콧뚜레가 확 끓기 때문에 되는데 요 콧뚜레를 놓쳐버리는 거죠. 놓치면 마음이 이때까지 공부하려던 게 딴으로 가버린다. 순식간에 가버려갖고 공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부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은 고삐를 잡으라는 잡을 집자예요. 마음을 잡으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막 피었는데 왜 여기 왔어요? 좋은 말씀 드리는 그러니까 그게 고삐를 잡고 여기 데려온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기도 가고 싶잖아요. 응? 근데 가려고 한 게 좋은 게 끝나면 요 앞에가 엄청나게 좋거든. 끝나고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잖아요. 그럴 때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막 보라는 거 누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어제 여기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오늘 최고 많이 핀 거예요. 내일이면 조금 질 것 같은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라 했더니 딴 데로 갔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고삐를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그러게 덕사님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고삐를 잡아야죠. 나는 이 고삐를 이게 한 번 놓쳐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탁 놓쳤고 그냥 계속 가자 내려갔지 어디로 회질 않았어요. 내가 40년, 50년 동안에 법회에 빠진 거 한 번 있어요. 네? 한 번은 그냥 어떻게 그때 내 고삐를 좀 놓치는가 봐. 무슨 우리 과학원 동창인가 무슨 동창회가 있는데 어디 대전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때 너무 조금이라도 안 갈 수 없을 것 같아 하고선 갔는데 안 가버리지 걸 그때 한 번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했는데 그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꽉 잡고 코피를 잡고 팍 했거든요. 학교를 뭐 빠져본 적도 없고 막 숙제를 안 내본 적도 없고 뭐 교수님 말 어겨본 적도 없고 그냥 코피를 꽉 그 다음에 뭐 원불교 와서는 그냥 옛날 학교식대로 그대로 해버렸거든요. 뭐 완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무치신 어떻게 하면 돼요? 저요? 응. 사실은요, 응. 저는, 좀 응.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응.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응. 당당하게, 응. 저는 마음에 급히 나도 항상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놓았다가 어떻게 하려고 잘못하면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고삐를 놓는 게 그냥 그렇게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놓아도 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붙들고 있잖아요. 마음이 와. 근데 어느 순간 놓쳐버리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뭐 사람이란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 그래서 안심이 그건 한 30년 후가 돼야 안심이 되지 지금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원이는 커피를 잘 놓쳐요, 붙들어요. 잘 놓쳐요. 놓쳐가 그래도 어디 가다가 이제 붙들고 여기까지 오긴 와요. 그래서 완전히 놓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몇 번 놓쳤어? 허페나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놓치지 말고 여기 꼭 나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힘써야하라. 요게 핵심인 거예요. 뭐냐면 이 싸우는 정신, 뭐 욕심에 끌려갈 때 딱 싸워야 된다. 이게. 싸우는 정신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안 지는데 싸우는 정신이 없으면 욕심이 어떻게 강하든지 끌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안 그럴 것 같아도 내 속에 저 속에 아주 내가 못 이길 수 있는 욕심이 잠재하고 있다. 이 어느 순간 경계를 만나면 탁 나타나는 경계를 그때 이겨야 된다 이거죠. 이겨야 되려면 싸우는 정신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힘써하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이거죠. 집신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관심 공부를 하는데 고삐를 놓고 마음의 방향을 잘 조사하여 마음 경계가 흐르는 것만 제지한다. 고삐를 놓는데 어디로 가나 봤다가 잘못했다면 딱 붙들고 그냥 잘하면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하는 게 관심 공부예요. 그런데 이 관심 공부란 거는 집신 공부가 아주 철저하게 됐을 때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놓으면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집신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 많아요. 엄청 집신만 하다 끝나요. 관심도 못하고 집신도 하다 뭐 끝나고 무신까지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심을 철저하게 해서 관심으로 빨리 관심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오래 이게 집심만 갖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잠자는 거 빨리 집중해서 끝내버려야지. 아니 근데 그 소리 들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어떻게 해도 똑같아. 그게 확실하게 덜 잡으세요. 이게 맨날 수업 시간이 좋은데요. 나하고 맨날 얘기했어요. 뭐 3, 4년 됐는데 아직도 졸고 있대. 응? 유튜브 봐야 한 말. 응? 아직도 못 끊었죠. 이거 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는 탐방에서. 그리고 이 유튜브도 못 끊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100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된 무장된 사람이에요. 뭘로? 도덕무장, 정신무장, 교법무장 이 세 가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명만 무장시키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 10명 무장시켜갖고 막 전 세계를 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전에 대종사 서울 올라오실 때 누가 왔어요? 정탄종탄이 따라왔잖아요. 그 5명 중에 구인 선진이 1명 따라왔어요. 완전히 무장된 사람이 따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대경으로 딱 파견했어요. 원기 12년에 교무로 딱 파견했어요.
서울에 교무로 딱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완전하게 교포무장, 정신무장된 사람이 딱 서울에 와서 딱 1년 하다가 또 가버리셨어요. 또 딴 일이 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타매에서 완전하게 정신무장만 되면 천하를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천하를 움직일 수가 있다. 우리 은경 씨는 뭐 사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보면 결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10년만 결석을 안 하면 완전히 무장되는데 그 가다가 이제 또 여기 엄청 많은 사람이 왔어. 옛날에 대전에서 KTX도 없을 때 기차 타고 여기 와갖고 법회 보고 대전 가. 그럼 11시가 되면 그때 가서 자기 남편이 데려가. 그거를 1년인가 2년 한 사람이 있어. 오, 여기가 그렇게 해요. 이게 처음 집 떼놓고서는 대전 때 여기를 이 법회를 출근했다니까. 근데 그것이 10년만 했으면 이제 등록하는데 한 2년 하다가 말았어요. 2년 하다 말았어요. 그런 분들 많이, 여기도 가다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1, 2년 나오다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힘을,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 30년 이렇게 힘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간, 55년간, 60년, 65년간 그냥 완전히 붙들고 그냥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알았죠?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말도 한번 해봐. 네, 천도품에요. 나온 것처럼 임시로 노인의 명복을 빌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나와야 되겠어요. 한번 나와야죠. 그럼 변치 않고 나오면 이제 이게 얻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님 돌리는 건 일도 없어요. 이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이게 마음 공부 핵심 표준이에요. 세계적 표준이에요. 전 세계에 이제 이걸 다 배울 거예요. 응? 전 세계 다 배울 거란 말이야. 지금 세계 마인드풀리스는 여기까지 못 갔어요. 끌리고 안 끌리는, 붙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나왔는데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는 거예요. 아, 끌리는구나. 이렇게 헤아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안 끌리려고 하는, 끌리고는 알아차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이걸 안 잡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끌리고 난 다음에 끌렸구나. 이렇게 그거는 대중 잡은 게 아니에요. 미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잡은 건 어떻게 해요? 이게 대중을 잡으면, 대중 잡고 있으면 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끌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끌렸구나가 아니라 그건 대중 안 잡은 거고, 끌리려 하는구나. 이게, 여기는 그렇게 해봐요. 끌렸구나예요. 끌리려 하는구나. 끌려 하는 응? 내가 끌렸구나에 끌리려 하는구나요. 끌려 하는구나. 응? 끌리려 하는구나요. 네. 와, 이거.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게 빨리 여기 열로 진입하는 거예요. 끌리려 하는구나. 이게 끌리려면, 끌리려고 하네? 이렇게. 뭐가, 막 욕심이 나려고 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색으로 끌리려고 하네? 이렇게. 끌렸구나, 끌리려 하는구나. 생각 없었는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생각이 없어. 아니, 지금 과거를 생각해보면 어떠냐. 끌렸지요. 끌리고 난 후에 끌렸구나. 그건 알아차리. 그거 해야죠. 끌렸구나 알아차리는 건 2단계고, 끌리려 하는구나가 1단계란 말이야. 끌리려 하는구나는 안 끌린 거예요. 그거는 재문이 체크가 안 돼요. 그렇죠? 끌리려 하는구나는 재문 체크가 안 돼. 그게 여러 번 탐심이 날려는구나. 그거는 재문이 아니야. 났구나. 이거는 3번 하면은 재문 체크래. 3번 탐심을 났구나 하면 재문 체크고, 끌리려 하는구나는 여러 번 해도 괜찮네. 재문 체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재문이 범해야 한 번에. 아무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아주 그냥 기숙사에 있으니까. 요게 정말로 이게 공부의 핵심인 거니까 이걸 딸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딸딸 외워야 갖고 마음의 대중을 딱 잡고 그냥 가다가 이렇게 끌리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연불도 외우고 이렇게 정신도 차리고 단전의 기운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쓱 없어진단 말이죠. 요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요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러면 응?
이 공부가 익어가면 차차 늘어나는 이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심 공부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무심이라는 건 뭐냐면 챙기고 조사하는 마음도 넣는 거예요. 챙기고 조사하는 마음도 넣는 거예요. 저기 누가 왔나? 저기 우리가 처음에 무슨 일을 하면 막 잘하려고 챙겨. 어? 운동도 막 테니스를 잘 챙겨. 그런데 아주 잘하는 사람은 챙길 것도 없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홍광한 씨가 들어온 것 같은데 떡방아 찢는데 뭐 마음을 챙겨야 안 챙겨. 그냥 갔다 하면 일사불란하게 하죠. 이게 무심이라니까. 홍광한 씨는 떡방아 찢는 데는 무심이야. 무심이 아니라 능심이야. 그냥 능이 났어. 그냥 추석이나 설 때 엄청나게 일이 들어오면 그냥 촥 차려갖고 이건 이렇게 하고 막 순간적으로 다 처리해버려요. 떡방아 찢는 건. 그건 무심에서 능심으로 간 거예요. 그 분야는. 그런데 이제 마음 챙기는 건 아직 무심, 능심이 안 돼갖고 이제 가끔 부인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직 덜 됐는데 떡방아 찢는 것만큼 무심.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뭐가 능심이 됐어요? 무심이 됐어요? 농구? 그런 거는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심으로 들어가고 능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나는 거등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맡기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도시미숙한 이때는 대중심이 하나 있어야 돼. 그냥 놓되 마음이 안 동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힘력이란 게 있어요. 이게 관성이란 게 있어서 안 동하는 거고 한참 방침하면 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동하면 도심이 이어간다. 그런데 또 동하면 아직 도심이 조금 미숙하구나 하고 다시 관심, 집심 해갖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부터는 재미가 붙는 거예요. 마음 공부의 재미라는 거는 관심, 무심 이렇게 들어가면 재미가 붙는 거예요. 재미가 공부에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화라는 거는 기쁨이 있어야지 교화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은 누구든지 따라가고 싶죠. 그렇죠? 즐거우면 그럼 여기 법해보는 게 즐거워야 안 즐거워? 조금 즐겁잖아. 그러니까 엄청 즐거워갖고 즐거우면 이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봤더니 내가 경성야외록을 한번 읽어봤는지 지난주에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처음에 원기 14년에 10명, 10명, 12명, 13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가 1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 1년 정도 15년, 16년 그 뒤에 보면 15명, 17명 막 나보다가 좀 한 2년 지나니까 막 17명, 20명 막 나와. 이게 어떻게 2년 사이에 막 2배로 늦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무엇 때문에? 설교를 잘한 게 아니야. 누가 제대로 된 설교, 그때는 정산정 사님 같은 설교 잘했겠죠. 그다음 이춘풍 선지연 나이도 그렇게 설교를,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성도성님 올 때는, 그때부터인가? 좌우간 설교를 잘해서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냐. 기뻐해야 모이는 거예요. 즐거움을 타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즐거움 타고 모이는데, 우리 은원이는 형제 이거 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맨날 우울해만 있으니까. 사람을 끌어들이기.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이게 어떤 분이, 총부에서 이게 선이 있어, 선. 그러니까, 훈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 못 가고 한 사람이 갔다 왔는가 봐. 갔다 와서, 이제 감상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부가 법표로 봤더니 우리 이제 처음 초선이니까 11년이니까 선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봤단 말이에요. 갔더니 어떠냐 궁금해 말했더니 내가 거기 가서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나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고 싶어 죽겠는데 참았다. 이라는 거예요. 춤을 추고 싶었는데 내가 참느라고 죽겠다. 이랬어요. 이제 그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을 거 없이 여기서 쳐보시오 그랬더니 이러다 막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즐거움이 콱 막 넣다가 노래를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막 창가를 막 고성으로 불렀대요. 창가를 고성으로 불렀다 그렇게 나와요. 그냥 너무 신나서 막 불러요. 근데 우리 태삼이가 부르면 막 고성으로도 안 불고 막 대충 부르더라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피아노 좀 쳤으면 좋겠어. 피아노를 쳐야지. 그 녹음 들지 말고 피아노 칠 줄 알잖아요. 우리 태삼회 때는 피아노를 치라 이거예요. 딴 때는 치지 말고 와서는 이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피아노를 치고 해서 즐겁더라. 그 다음에 뭐냐면 이분들은요 집신 관심 무심이 그냥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뭐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고 그냥 너무나 좋아서 그냥 이게 됐기 때문에 박타시안이라는 분은 서울에서 처음 만난 분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처음 만난 분이 박타시안 1타운이란 말이에요. 박경순 2타운이고 아니죠. 그 쌍둥이고 1타운인데 출가를 하셨어요. 가자마자 출가를 하지. 여기 안 계고 없어. 총부에 가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 4, 5년간에 막 500명, 600명을 막 입교를 시킨 거예요. 우리 원불교 다 그분이 입교 시킨 거예요. 그 서울 사람이 어떻게 시골 가서 어떻게 입교를 시키겠어요. 근데 좌우간 입교를 시켜. 얼마나 즐거웠으면 입교를 시켰자. 나이가 지금 이제 거의 60몇 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60몇 세 뭐 노인이요. 노인인데 서울에 와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나도 너무 즐거워서 서울에도 교당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교당이 생겨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춤을 추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막 춤을 추니까 막 할머니들이 전부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5-6명이 춤을 추니까 무슨 천지라고 했죠? 이 즐거운 춤 됐더라. 이렇게 즐거움이니까 사람이 안 부를 수가 없죠. 너무 즐겁잖아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법회는 즐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미리 준비도 하고 이렇게 지각하면 안 돼요. 와서 막. 그때 와서 막 핸드폰 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지. 미리 딱 와 준비도 하고 음악도 틀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어 지금. 뭐만 데가 있어 지금. 딴 거에 뭐 이렇게 뭐 될 거 없나 이렇게 명예가 나올 거 없나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여기는 몇 발로 그냥 헐거벗다 오면 되냐 이거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응? 가을 옷이 없어. 옷은 내중에 끝나고 사지 무슨 놈은 지금 옷 사러 가서 법회 넣는 사람이 그게 정신이 있어 없어요? 이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옷 안 입어도. 그래서 이게 참 와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미리 와갖고 음악도 틀어놓고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딴 사람이 없어 주인이 있어갖고 이걸 이렇게 좀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누가 중문은 자금 몇 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도 책상 갖다 놓고 달하고 있어요. 역시 전무치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내가 말하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 능심이란 거는 능이 나서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심이 왜 능심이 안 되냐? 이제 경계 안 끌려요. 무심이랑 경계 안 끌리는 거예요. 경계 안 끌리는데 왜 능심이 안 되냐? 내가 경계 안 끌린다는 상이 있는 거예요. 난 무심이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언젠가 끌리게 된단 말이에요. 능심이 되려면 상이 없어야 돼. 상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법은 상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은혜를 베푼다. 빈민을 구원하고 세상 운동을 하고 법회에 나오고 근데 뭐가 최고예요? 내가 법회 열심히 나온다는 상이 없어야 돼. 아니죠. 그까지 그렇지 않으면 안심이 안 돼. 저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심으로 나온. 내가 무심이라는 생각도 없던 거지. 이게 무심. 그러니까 난 무심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없어. 이게 상이란 건 무심이라는 상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되니까 이제 그래야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니까 그럼 능대는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고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둡고 선할 때 선하고 악할 때 악하는 이 중생 제도의 만능을 열애가 된단 말이에요. 상이 없으면 능심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노화도 통하지 않는 것이 능심이요. 시끄러운데 죄도 열어나지 않냐고. 좌산한데 삑삑거려도 아무치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누가 뭐 형님이 뭐 시끄럽게 뭐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욕심건가를 해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요게 능심이니까 요 표준을 잡으라 이거예요. 요 표준을 잡아 탈원인 얼마큼 돼가겠어요? 이제 시작한 거죠. 아 시작이에요.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해야 이제 된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수연이는 이제 관례식도 했겠다. 노화도 동하지 않는 거 어떻게 돼? 아직 집심 관심은 하죠. 관심은 하는데 아직 무심 능심은 아직 덜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가면 이제 깊이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가기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예비교무들은 내 걱정을 안 해요. 그냥 가기만 가면 된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경계가 지금 이 경계를 차단하고 그 총구에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 경계 속에 살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내가 이걸 살 때 언제 살 것인가 생각하고 이거 사면은 시간이 얼마큼 걸리고 법회에 얼마큼 늦을 것인가 이걸 딱 계산을 해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판단 사고력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사고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왜 꼭 오늘 살라고 그래. 딴 데 가서 사면 되지. 그죠? 응? 응? 서울 나오려. 그 핑계를 저렇게 핑계를 대서 핑계 대지 알고 그냥 더 헛소리 입고 다니면 되는 거지. 육식이 육진 중에 출입해더라. 요건 육조에 사게. 육식이란 것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육식이란 사람에겐 육근이 있어요. 아니 비설신이 육근이 있단 말이죠. 여섯 가지 색성행 미촉법은 6가지 경계예요. 그리고 이 아니 비설신에는 뭐가 있냐? 이게 이 영식이 들어있다. 신령하게 아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순식, 귀식. 그래갖고 식별하는 눈으로 식별하는 마음작용이 들어있고 듣는 마음작용, 코로 냄새 맡는 마음작용, 이 마음 이게 맛, 감촉, 생각 이런 마음 작용이 이게 영식이 들어있다. 신령하게 아는 게 들어있다. 이거를 식이라고 한다 이게 식. 그렇죠. 안식이란 건 눈 보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보는 작용. 보는 작용은 이렇게 뚜루뚜루 살피잖아요. 근데 이것이 색성행 미촉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생명리 속에 확 들어가 버려요. 식이. 근데 그건 물들지 않아요. 억지로 내가 안 물들어야겠다가 아니라 들어가도 안 물들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안 물들어. 요게 능심인 거예요. 응? 지금은 이제 경계를 차단했잖아요. 색경계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그냥 색경계 막 속에 왔다 갔다 해도 물이 안 들어요. 그 자신 없죠. 호기 때 들어가도 아무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한번 작정을 하고 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냐 이렇게 했는데 작정을 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면 육식이 육진중에 출입해도 물 들고 섞이지 않는다. 물이 들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해도 물이 안 들어. 섞여. 거기 흘러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갖고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금강경에 사구계를 외우라는 거예요. 사구계를 외우라는 거예요. 사구계를 외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사구계를 외웠어. 정말로 이게 청정해. 마음이 깨끗하고 허공같이 돼. 허공은 물이 안 들잖아요. 허공에다 물을 들이려고 해봐. 허공에다 빨간색 들이면 들어요? 윤경 씨, 여기요. 허공에다가 색깔을 칠하면 물이 드냐고. 하얀 종이는 물이 들죠. 물에도 물 들죠. 물에도 물감도 들죠. 허공은 물이 안 들잖아요. 허공이 색상을 위축하고 들었다 해도 물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허공같이 되면, 허공같이 비어버리면, 이게 뭐냐면 사구계가 허공이 되라 이거예요. 허공이 되면 색상 위축부에 들어가도 물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일환상이란 건 뭐냐면 이 허공인데 허공 속에 영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지가 들어있어서 천지 만물 속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도 일환상이 들어있고 이 속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서 거기에인데 거기 물이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 작용을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일환상은 내 마음 작용이 물이 안 들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이 내 마음속에 이런 쌍이 들었는데, 이런 쌍이 내가 어떤 마음작용을 하더라도 무리 안 들어요. 내 마음 작용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이게 옳지 않은 마음을 먹으면, 이런 쌍이 나를 좀 봐줄 것 같지? 안 봐줘요. 무리 안 들어. 전혀 안 들었어. 그대로 반응을 해갖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그대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쌍이 들었어요. 80이 들어갔고, 무리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 장애도 다 알고 그냥 착착착 반응하지요. 절대로, 나하고 같이 오래 살았어. 이런 쌍 나하고 태어나서 살았어. 그러면, 원근 질서가 있으면 나하고 60년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좀 잘못한 거 봐줘야지. 이렇게 하면 이런 쌍이 봐줄 것 같아요? 아니, 60년 같이 살았는데, 우리 부모는 60년 같이 살았으니까 뭐 좀 잘못하면 봐주잖아요. 응? 봐주는데, 이런 쌍은 이렇게 60년 같이 살았으면, 아이, 그래도 나하고 살은 지가 60년인데, 왜 내가 조금 해주면 조금 경감해줘야지. 그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적응하지, 절대로 무리 안 들어요. 이런 쌍은 무리 안 든다. 이런 쌍은 어디 가도 허공에 이런 쌍이 꽉 차 있는데 무리 안 든다는 거예요.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인과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쌍이.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 같은 이런 쌍 마음이 되면 이게 육진에 들어가도 물들고 섞이지 않는 능심이 돼서 자유자재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런데 이거를 까마득하긴 한데 한번 해볼 것이나 나도 이거 해볼 것이나. 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도 이런 쌍같이 물 안 들고 육진에 육해도 막 자유할 듯 한번 해볼 거나? 이거 말을 참 잘해요. 이거 좋았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아마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눈을 뜰 때 눈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럼 안식에 가서 본단 말이죠. 보는데 그 속에 이런 쌍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보는데 물들지 않고 듣기 저절로 물이 안 든단 말이에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런 쌍이 보는데도 이런 쌍이 나타나고 듣는데도 이런 쌍이 나타나고 코 냄새 맛 색소양 미촉법에 끌리지 않고 이런 쌍이 그냥 원만구족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능심이라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경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근에 그냥 이런 쌍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작용하면 이런 쌍이 나타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전부 물들지 않고 그냥 탁탁 이 법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이 이런 쌍을 그려놨고 색성양 미촉법 육직에 물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천만 경계를 해도 부동하기를 태산같이 하고 마음이 청정하기를 허공같이 해서 마음이 청정해도 허공 같고 부동하기는 태산같이 해서 동하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이 작용한다.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저걸 해보자. 맨날 나는 이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한번 읽고 외워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랑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일의 용을 삼아 동하에도 동한 법 무이선법을 그냥 한 반쯤 확 외우고 일어나자마자 외워요. 네? 옛날에는 뭐로 외웠냐면 기원문계로를 외우고 다녔어요. 그게는 그전에 대단용사님이 있을 때 제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바닥으로 발을 문지르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열이 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손바닥이 발도 따뜻해, 발도 따뜻해, 이렇게 발을 문지렀어요. 그런 거를 그냥 계속 발을 문지렀어. 30, 50년간을 일어나기만 하면 발을 문지러, 습관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님 말을 들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발을 다뤘거든. 근데 요새는 일어나면 기원문계라고 습관적으로 외워. 일상생활부터 한번 외워. 외우고 나고 하면은 너무 하루를 하는데 일상생활이나 이게 마음이 제조가 탁탁탁탁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법을 수지독송해야 돼. 수지독송. 건강계 수지독송 하라고 했잖아요. 생각할 때 근데 처음에 내 건강경 수지독성 했다니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건강경 수지독성 하나, 정전 수지독성 하나, 똑같겠지. 정전, 건강경 수지독성 복이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정전도 하면 뭐 다른 게 뭐 있겠냐. 그래서 금강경 사육의 수지독성 하다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정전도 해보자 해갖고 그냥 일상생요법, 무의선법 뭐 이런 걸 몇 가지를 수지독성했더니 너무 좋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영 씨는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 거예요? 일상생요법 수지독성하라. 일어나 딱 외우란 말이죠. 예? 일상생요법 난 2번씩 외워요. 2번씩 외우는데 왜 2번씩 외우냐면 대선정사님 어느 때 뭐 이 무능, 만능, 전능, 무지만천 여러 개의 표준이 있어요. 그걸 2번씩만 하루에 2번씩만 외우라고 했는데 뭐 2번 외워갖고 되냐 뭐 3번도 외우고 4번도 외웠는데 왠지 하다 보니까요 그게 맨날 잊어먹어요. 그래서 2번 외우기가 참 이게 너무 많이 외웠다 보면 잊어먹어서 그냥 2번씩 외우니까 좋더라니까. 그래서 사국에도 2번 외우고 그것도 2번 외우고 뭐 하바때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수지독성하자.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거를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 지니라. 요거를 수지독성 아침에 일어나 외우란 말. 알았죠? 응?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라 요걸 외우든지 외우든지 잡고 일상생료 외우고 이제 딱 몇 가지를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외워버려요. 외워버리면 달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 안 해볼까? 아이 그렇지. 이 대답을 참 너무 잘해요. 해볼까 안 해볼까? 그렇죠. 열심히 외워야 된다면 그 정도로 해갖고 아니 여기 유튜브 끊는다는 게 몇 년이에요? 4년 5년 됐어요. 유튜브 끊는다는 소리가. 근데 아직도 유튜브를 안 끊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때 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벌써 다 끊었겠지 했더니 뭐 지금도 뭐 강의 듣고 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그거는 유튜브가 아니고 그거 끊으란 소리가 아니요. 멍청하기를 엄한 거 같은 막 이상한 거 보지 말란 소리지. 강의 듣다 말고 옆에 있는 거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란 말이죠. 알았다?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근데 이게 1번이 이거예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 이게 소 길들이기처럼 마음을 길들여라. 그리고 이건 주로 경계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경계 자유로운 거. 경계 자유로운 거. 사람이 경계만 있냐면 경계가 없을 때가 많아요. 경계가 없을 때가 많죠. 어떻게 맨날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면 사람이 착이 2가지 착이 있어요. 하나는 동하는 데 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활동하고 일하는 걸 좋아해. 동하는 데 착이 있는 사람. 그거는 안 하고 정하는 데 그냥 연불자선하고 책 읽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둘 다 착인 거예요. 이게 착을 놔야 돼. 착을 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동할 때는 동하고 정할 때는 정하고 이게 절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도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동하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 거기 착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착이 붙어서 이 동정이 골라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면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착이 없는 자리가 있어서 그 착이 없는 자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잘하는데 착이 붙어서 막 그거 하게 되면 이게 반야가 어두워지거든요. 막 정에만 선에만 착이 붙는다든지 동하는 데만 착이 붙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착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행을 하라 이거예요. 착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행을 하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봐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 공부는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가서 착 없는 행을 하는 것이 능신 공부와 이거는 아까 집심, 관심, 무심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3단계 거쳐 능심으로 들어갔잖아요. 자유, 마음의 자유. 이거는 그런 안 거치고 집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집적 능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어디 막 마음을 잡고 이런 건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집적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를 따라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일신공부요. 네. 이게 쉬운 거죠. 그렇죠?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 안 먹어요. 밥 먹고 반찬다고. 야, 반찬도 먹게. 그럼 무슨 생각하고 먹어요? 저요? 응.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면은 응.
아, 그래, 엄마가 해주신 밥이니까 맛있게 먹자. 어, 그리고 뭐 식당 이런 데 가면, 어, 아, 식당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 바쁜 와중에도 어, 해줬으니까 어,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근데 이게 그 조금은 맞았는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진지를 드시냐? 있잖아요. 대종사님 어떻게 진지를 드실까요? 은영 씨는 밤 식사할 때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뭐. 왜냐면 사람이 조금 올 때 질문을 많이 하니까 효과가 좋아요. 그만큼 막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천만, 밥만 안 먹고 천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일심이 안 된 거예요. 밥만 먹고 천만 가지 생각을. 그러니까 우선 그것부터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최기덕은 밥 먹을 때 뭐 먹고, 무슨 생각하고 뭐. 아메, 이거 맛있다 없다 그 생각도 안 해요? 예? 그건 좀 하죠. 역시 우리 집게 맛있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근데 대종사님 말 듣고는 반성이 너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 이제 얘기를 해줄게. 서울에 이제 교당이 창신동에 생겼잖아요. 11년에. 거기에 이동진화가 수양체를 했다가 11년 내놨어요. 자기 집을 갖다 내놨어요. 그래서 창신동으로 교당이 생겼고, 그 전까지 요 개동에서 여기서 한 1, 2년간 공부를 같이 모여서 했단 말이죠. 창신동 교당이 생기니까, 이제 그 교당에서 이제 한 6년간 거의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교당이 제대로 된 교당이 아니잖아요. 옛날 가정집 뭐 이렇게, 한 교당이니까 뭐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당을 이제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사시는 이제 구타원 이공주님이, 어머니가 민자원년인데, 거기 돌아가셨어요. 원기 17년에. 그리고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항상 병이 알았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17살 먹으니까 이제 중학교인가 뭐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정도 나왔을 거예요. 나왔고 있으니까 두 분이 출가를 해버렸어요.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남았잖아요. 어? 그때 아마 여기 왔다 갔다 못 들었는가.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북촌이니까 집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팔고, 창신동집도 거기 좀 동대문이라 좀 할지만 그것도 팔고 해갖고 두 개를 팔았더니 이제 큰 집 도남동에다 큰 교당을 하나 졌다 이거죠. 어? 교당을 졌는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아니요, 법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옆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이제 초가집으로 해갖고 좀 이렇게 좀 찌그러지고 좀 냄새도 나고, 이런, 어두컴컴한 이런 집이었었다. 밥은 다 거기서 먹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 하나가, 이제 냄새가 별로 안 좋으니까 밥만 먹으면 이제 바깥으로 나갔어요. 응? 바깥으로 공기를 쫙 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김삼미아라는 분이 이제 출가를 해갖고 그것도 돼 있는데 그 식당 일을 하는데 이제 남자분이 밥만 먹으면 막 나가는 게 영 마음이 거슬렸어. 대종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럴 수는 없고 큰 지혜를 발휘해서 대종사님 여기 냄새가 좀 침침하고 좋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뭐 그렇다고는 안 하고 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집을 새로 지어야지. 이게 냄새도 나쁘고 어둡고 하니까 집을 하나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지금요, 참, 만주벌판에서 독립군이, 참, 힘들게, 그 추운 데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가난하게 사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만한 집이면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어때 이 새로 집을 짓자고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이제 고발하려고 이게 유도를 한 것이야. 누구 선생님이 밥만 먹으면 그냥 촥 공기부 나가버리는 게 영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정말로 그러냐. 불러고. 네가 밥 어떻게 먹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래, 밥 먹고 네가 바깥에 나간다며?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는 이 회상을 연 지, 이제,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20년간 밥을 한 때도 그냥 먹은 적이 없다. 내가 이 밥이 들어오게 된 농부나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공로를 생각하고, 그 공로로 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의 공로도 생각하고, 해갖고, 내가 이 밥을 먹고 어떻게 보온을 할 것이냐. 세상에는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이냐를 한시 반시도 생각 없이 매일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훈하려고 생각은 안 했지, 아직. 그 얘기는 생각 안 했죠. 어머니 공은 생각한 농부 공까지. 그거는 생각을 했는데 예. 항상은 아니야. 항상은 아니지.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보훈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밥 먹을 때 그렇게 생각해? 맨날 무슨 노래 부르죠? 덕공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야. 뭐 내가 주시는 형식적으로 마음만 부르고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얼른 밥 먹자. 빨리 끝내고 밥 먹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형식으로 하지 말고 덕선이도 형식으로 하지. 빨리 끝내고 밥 먹자. 이걸 가르치라 이거야. 누가 학사생들한테 가르치라. 내가 봤던 이런 얘기를 한다. 여기 학사에 들어온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온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거기 본문이 있어. 다음에 같은 한번 학사생이 있을 때 전책에 있을 때 한번 읽고 우리 이렇게 먹자. 해삼에 나오면 뭐가 다르냐 이런 게 달라야 될 거 아니요. 교당 가서 법회도 보지만 이런 게 달라야 될까 밥 먹을 때. 그래서 이제 가서 부모님한테 이제 열심히 먼저 하고 이제 한번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먹냐 이렇게 하면 나 이런 거 배웠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감명이 많이 됐어요. 그럴까.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나? 다론이? 한번 내가 가서 읽어보라고. 이따 저녁 먹을 때 한번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읽어볼 때 여기 훈련을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그게 일심 공부란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일심하면서도 그게 진짜 열심이잖아요. 잠잘 때도 자꾸없이 잠이 자야 되고 공부할 때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 이걸 하면 공부 잘하게 돼. 학교 공부 집중해갖고 수학 문제 잘 풀어요. 일심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영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흐트러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건 어렵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일심 이건 어렵잖아. 아까 마음 공부는 해도 이건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일심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아르마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저일을 할 때 아르마를 구해서 순서 있게 지각을 구해서 순서 있게 하라는 소리예요. 순서 있게 하고 논문을 읽고 뭘 할게 거기서 지각을 얻고 순서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는 일단 멈추어서 이거부터 할까 저거부터 할까 저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서 순서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 연구 공부고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어. 어디 불의에 끌리지 않고 항상 정의를 이게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이거를 유념 공부. 유념은 이걸 공부를 해야 돼. 경계만 있을 때 공부 아니라 이거는 언제나 유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공부를 쉬지 않다가 그러다가 한가할 때가 되면 연불자선하라. 일심도 하고 전공도 하라. 일심에 전공도 하라. 그래갖고 한가하면 일심 전공도 하라 하는데 이게 낮에는 이게 수양을 하면 잘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낮에는 별로 안 좋고 저녁 한 8시 넘으니까 이게 잘 되더라니까. 그게 이 천지기운하고 맞는 것 같아. 8시 넘어서 9시 좀 돼갖고는 집에서라도 꼭 이게 수양을 하라 이거예요. 다론이 집에서 저녁 9시 되면 연불 한번 해야 하네. 안 하죠. 언니는 할까 안 할까? 누나는 할까 안 할까? 할 거 있죠. 여기는 매일 모여서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야 안 해요? 그건 해요? 여기 해야 안 해요, 저녁에? 이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 하는데 다른이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은영 씨는 해야 안 해? 이거 봐요. 그러면 이게 이 숫자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여기 나오면 그냥 저녁 수양을 한다. 그 다음에 일심아르마 취사를 한다. 있죠. 경계를 만나면 집심, 관심, 무심으로 공부를 한다. 요게 토가 떨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토가 떨어져야 된다. 능심까지 막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하게 되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차기 없는 행위 지속돼서 마음이 자유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부귀영화도 너 그 마음을 달래가지 마. 어떤 부귀영화가 옆에서 와도 내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고, 부귀영화가 와도 안 돼. 내 전부 신하겠다는 마음을 굽힐 수가 없어. 무기와 권세로 위협해도 안 돼. 굽힐 수가 없고, 일치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 없고, 티끌 세상에 들어가도, 티끌 육진경계 속에 들어가도 삼매를 얻는단 말이에요. 물들고 섞이지 않은 삼매를 얻어서 생사 자유와 윤회탈과 정통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거 어느새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작정하고 회복이라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회복이라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응? 아유, 겸사님 선거관리원이 여기까지 들었네. 다 끝났나. 이렇게, 이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오이, 진사님도 들어오셨네. 그 핵심은, 앞으로는 이제 규율을 만드는데, 운영위원은 법회에 대면 출석한다. 4월부터 원불교 교법이 4월부터는 비대면 인정 안 한다. 이게 딱 돼 있어요. 우리 딱 총부에서 결정이 내렸어. 3월까지 인정해 줬었는데 4월부터 안 된다. 이렇게 딱 내렸어. 그리고 우리 연락교 지금 제가 우리 단에 다 공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몸이 그냥 못 움직일 경우,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어디 크게 뭐 외국에 갔다든지 이럴 때는 인정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준다. 멀쩡하면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도 새삼에도 그래야 될 것 같아, 안 그래야 될 것 같아. 맞죠? 어때요? 뭐, 아니, 저기 말해. 맞죠? 그렇게 해야죠. 그 인정해주면은 전부 이렇게 막, 이게 해주고, 이렇게, 참석아. 인데, 불가피하다고 할 때는 딱 이렇게, 내가 지금 내일 논문 발표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없지, 그거는. 내일 시험이라서 이제 할 수 없으니 다. 미리미리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볼 때는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서 우리도 이 체제를 바꿔가자. 이게 빨리 바꿔가자. 교단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도 딴 사람은 그래도 안 되는데 이제 그래 내 생각에는 운영위원만은 이걸 지키자 이거예요. 딴 사람까지 지키라고 하면 이게 좀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운영이 지키게 되면 딴 사람이 될 것이다. 옛날에는 다 그냥 충 없을 때는 여기 오는 거지 뭐. 그랬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를 다시 회복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구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죠.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요걸 마치겠습니다.